총리께서는 일본이 당시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십니까? 한국 게이민 2세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향해 돌직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베는 2015년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얘기만 하는 아베와 일본의 우호적인 질문들만 던지는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보다 못해 나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베가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Alright. Hello, Prime Minister. My name is Joseph Cho, and I'm a sophomore here at the college. I would like to thank you once again for coming to speak to us today. I apologize in advance if my question comes off as provocative, but it has to do with the topic that weighs heavily on my heart. As someone with ties to South Korea, I know that the issue of comfort women has been a source of contention between my country and yours. There is solid proof show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Japan has even formally apologized for this in the 1993 Kono Statement. So my question is, in the face of all these facts, do you still deny the Japanese government's explicit involvement in the subjugation of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into coerced sexual slavery? Thank you.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人身売買の犠牲となって施設に尽くしがたい思いをされた方々のことを思うと、今でも私は胸が痛います。この思いは歴代の首相の思いと変わりはありません。この談話については継承するということは、今まで何回か申し上げてき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このような立場から日本はこれまで慰安婦の方々の現実的救済の観点からさまざまな努力を積み上げてまいりました。20世紀にはひとたび紛争が起こると女性の人権、名誉が深く傷つけられた時代でもありました。21世紀はそういう世紀にしてはならない、時代にはしては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昨年、私は国連総会において、紛争下での性的暴力をなくしていくために、日本はその先頭に立つという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UN Women をはじめとする国際的な枠組みに対しまして、2014年には1200万ドルの協力を行い、2015年には2200万ドルの協力を行っていくことといたしました。21世紀には女性の人権が守られる、人権が侵されることのない世紀にしていくと強い決意を持って日本も臨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위안부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여성의 인권과 명예 얘기를 해서 동문서답으로 교묘하게 대답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요는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인정하지도 않겠다였는데요. 결국 아베는 위안부에 대해 사과나 사죄의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베 총리의 답변에 대해 조셉 최는 과거사를 사죄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이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한 것은 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이라며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이 어떻게 여성 인권 신장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아베는 오로지 미일 동맹 강화와 아베노믹스만을 얘기하며 영향가 없는 강연을 펼쳤죠. 아울러 아베는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갈등을 줄이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과거 태평양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애매한 대답만을 내놓았었습니다.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피한 아베와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질의응답 시간에 받은 의문에 대해 현답을 내놓은 것이 세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993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질의응답 순서가 되었을 때 한 일본인 학생이 질문을 해온 것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많은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그렇지만 이들 나라들은 지금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옛날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일본과 화해를 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이었죠. 장내는 이 질문에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로 술렁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일본인 학생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되묻고 싶다. 영국과 프랑스는 수많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일본은 왜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책임은 한국과 일본 중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은 영국, 프랑스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인이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 매일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큰절을 하도록 강요했다. 언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 범죄를 같이 저지른 독일과 일본의 태도를 비교해보자. 독일은 과거에 대해 철저히 사죄했다. 유태인과 이스라엘에 수십억의 배상과 보상을 했다. 그런데 일본은 단 3억을 주는 것으로 끝내버렸다. 독일은 그들의 죄상을 어린이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데 반해 일본은 대부분을 은폐하려 한다. 그러니 당신도 과거를 몰라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독일은 전쟁에 진 것을 패전이라고 시인하는데 일본은 종전이라는 표현을 쓴다. 독일은 당신 연합국을 점령군이라 했는데 일본은 진주군이라 한다. 일본식대로라면 누가 전쟁에 승리했고 누가 항복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반성과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국 한국이 이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따라서 나는 이러한 일본을 결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의 교수들은 무언가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베가 미꾸라지처럼 대답을 회피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해안을 지녔고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이 뛰어나 이러한 답변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한 일본인 학생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찰력 있는 답변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강의가 끝난 후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와 우리는 정말 그런 줄 몰랐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까지 일본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되어가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2006년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을 때 거론한 일본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경화의 진행입니다. 최근에 일본을 보면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전후에 군국주의 하다가 갑자기 항복하고 나서 메가더가 들어와서 민주주의 하라는 게 민주주의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 주체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외세나 우연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하면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일군 데 반해 일본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일구지 못했고 그 결과 일본은 군국주의에 사로잡혀 급격히 우경화되고 주변국과 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했었던 것이죠. 우경화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일 때 심해지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21세기에 퇴보하며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우경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아베가 어떻게 일본을 우경화했는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아베 총리를 큰 목소리로 응원합니다. 아베 정부는 침략을 부정하는 역사 퇴행적인 발언을 하고 집단적 자위권 인정, 고노담화 수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후 아베 정권의 총리를 포함한 강요 및 정부 관련 인사들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의 날 행사 강행,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 등 우경화 정책으로 한국과 중국의 정부 및 국민들의 감정을 연일 자극해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뒤를 잇는 스가 총리 또한 우경화를 통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는 요즘 일본은 1930년대 일본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는 앞서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상통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악행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일본이 퇴보하고만 있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일본에게 기대를 걸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라도 자국에 대한 미화를 그만두고
과거와 현실을 인정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